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드디어 2,000달러를 돌파해서 전 세계에 이목을 끌 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도 중요한 지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테슬라와 그리고 9월 22일 날 있는 바로 이 배터리 데이죠. 마치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화이트데이 무슨 삼겹살 데이 이런 것처럼 앨런 머스크가 붙인 이름입니다. 며칠이냐? 이번 연도 9월 22일이에요. 한 달 정도 남았네요. 9월 22일 날 앨런 머스크 바로 이 2,000달러 돌파한 그리고 한국 시장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증시 전체에 캐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사업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야기가 바로 배터리 데이인 9월 22일 날 발표가 됩니다. 전날이 무슨 뭐 특정한 정해진 날이냐 무슨 학회나 이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앨런 머스크가 마치 애플이 신제품 나올 때 이렇게 애플데이 무슨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배터리 공장을 독일에서 이제 그 부분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배터리 공장에서 공개하는 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품 출시에 비슷하게 하게 되는데 그거를 배터리 데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배터리 데이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돼 가면서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1,500달러에서부터 2,000달러까지 어제도 보니까 또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순식간에 애플과 테슬라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랐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감만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생산해 내길래 또 한 번에 테슬라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이 요물단지 같은 그 배터리 데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LG화학이라든가 혹은 에코프로 LNF 국내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앞으로 소재 산업, 에너지 산업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오늘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배터리 데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냥 2차 전지가 뭐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약간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하다 여러분들이 깜빡 놓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와운의 박한샘 쳐보시면 거기에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약간 중급 고수 이상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자료들 국내용 자료들이 아닌 해외용 자료에서 뽑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봤던 방식하고는 다르네. 저건 뭐지? 이렇게 약간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녹화되어 있죠. 다시 보기 및 일요일 날 지금 이 TV 방송 나가는 이 시간대에 바로 일요일 저녁 그러니까 이제 23일이죠. 저녁 11시부터 12시, 23시부터 24시 사이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걸로 연결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약간 이 부분이 초보자들한테는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오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배터리 데이는 9월 22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 기대감으로 지금 테슬라가 어제도 2,000달러를 돌파가 나왔어요. 애플과 테슬라가 어제 미국 시장을 이끌었죠. 그렇죠? 네. 전 세계는 지금 5G 칩 갖고 싸우죠. 칩 이름이 뭡니까? 네. 그렇죠. 바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는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칩 때문에 화웨이 제재해 놓고 있는 거죠. 자, 주식도 비슷합니다. 주식은 바로 AT 애플과 테슬라가 액면 분할로 지금 미국 시장을 어제 다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9월 22일 날에 있는 바로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발표를 앞두고 실수인지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 공장이 전 세계에 지금 이제 3개가 있어요. 잘 봅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테슬라 공장은 완성차 공장이 아닌 배터리 공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네바다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사스에 지금 테라급으로 하나 지었죠. 그런데 마치 거기도 이제 기가급으로 테라급 기가급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이즈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번에 완공되는 거 바로 독일 베를린 공장이 이제 9월 20일 날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산한 제품을 이제 선보이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동네라기 좀 이상하네요. 유럽을 거점으로 삼는 이 베를린 공장에 대해서 오픈식을 하게 돼가면서 배터리 데이터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벤트로 만든 거예요. 그 앨런 머스크가. 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 환경 규제라든가 되게 엄하거든요. 공장 하나 세우기가 우리나라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하이닉스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공장 진짜 명 짧은 저 같은 사람은 공장 허가 떨어지기도 하다가 죽습니다. 서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거 하려면 여러 가지 진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절차가 우리나라는 기업 일하기 힘들다 그러죠. 우리나라 100개면 거기 10,000개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는데 베를린 경제부 장관이 하나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본인 페이스북인가 거기다 뭘 하나 올렸는데 바로 이 배터리대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베를린 기가 팩토리에서 새로운 배터리를 생산한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죠. 테슬라 이제 세 번째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차 공장이 아니라 배터리 공장이에요. 차 공장은 따로 있습니다. 또. 자, 근데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다 했는데 무슨 거예요? 새로운 배터리. 당연하겠지. 새로운 배터리겠지. 그런데 앞에 중요한 포인트가 붙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뭐하다. 너무 뭐하다. 너무 좋다. 실적이 어마어마하다. 역사상 이런 실적이 없었다. 굉장하다. 상당하다. 이런 말 독일 사람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어마어마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저희 집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예쁩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어마어마하게 예뻐요. 제 눈이 안경이죠. 객관성이 그래서 얼마만큼 예쁘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키가 어떻고 비율이 어떻고 이게 없어요. 한국 이 언어에는. 독일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하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인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 완전이라는 말은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특히 관료들 사회에서는 잘 붙이지 않아요. 자료가 없습니다. 보통 웬만큼 완벽주의자들이 아니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쓰지 않는데 씁니다. 여기에 대한 그래서 온갖 해석이 지금 분분해가면서 그 기대감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1,500였던 테슬라 주가가 $2,000가 지금 돌파 나오지 않았나. 즉 33%의 주가 상승률은 이 단어 하나가 만들어내지 않았나. 완전한이라는. 자, 어떤 내용이냐. 독일 베를린 경제장관에 따르면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를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 가면서 현재 준비 중인 내재화 배터리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있어요. 환경 규제까지도 서류가 그것 때문에 막혀 있었거든요. 통과가 됐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 그 브루클린 장관인가가 말한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나왔네요. 예, 그분. 예. 자, 그래서 베를린 프로덕션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여기에 베를린 지역이 있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이제 서울이라면 여기 이제 수원이나 판교 지역 토지 분양한 겁니다. 공장을 여기다 이렇게 짓는다는 거죠. 이걸 언제다? 예, 공장 짓고 완공해갖고 이제 발표. 이 새로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22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를?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를. 어디에 적용될 거? 본인들이 앞으로
이 테슬라가 배터리에 대해서 LG화학이나 삼성이나 중국 사람들한테 패나소닉한테 끌려다니기가 싫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기가팩토리 생산시설 관리여 브렌튼 부르크 경제장관. 정확한 그분 이름이 브렌튼 부르크 경제장관님이시네요. 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승인 서류에서 사라졌던 배터리 자체 생산시설이 되살아났다. 왜 이게 배터리 자체 생산시설이 이게 왜 환경 규제 때문에 막혀 있었거든요. 독일에서 허락은 해주되 그거는 다른 데 가서 해라. 예, 그 화학물질은 다른 데 가서 만들어라. 못 들여온다는 거죠. 왜? 환경적인 규제가 들어갔어요.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토지나 지하 자원을, 지하수 같은 걸로. 자, 그런데 이것이 사라졌었는데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갖다 생산해라 그 얘기예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기. 자, 현재 테슬라는 네바다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1기가와트 정도의 파일럿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시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약 있죠? 바이오에 보면 뭐 GV 001001,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이루킨 7-1, 셀트리온도 뭐 RX 그렇죠? 뭐 보면은 이름이 무슨 암호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프로젝트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젝트명, 파일럿명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어떤 진행할 때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하고 있는데 배터리데이에서 내재화 계약을 공유해 줄 걸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쭉 설명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 앨런 머스크는 베를린 기가팩토리향, 베를린 공장이죠. 아까 그 공장. 거기서 로컬에서 조달을 받는다. 이게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로컬에서 조달을 못 받고 외부에서 들여와서 거기서 완공하는 거였는데 이제 자기 그 유럽 자체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 로컬이라는 것은 뭡니까? 베를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치요? 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자주 듣는 말이죠. 야, 어디 맥주야? 오비 맥주야. 하이트 맥주야.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 이 맥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어디 먹습니까?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네, 공주 반 막걸리. 그러니까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게 아닌 그 로컬에서만 먹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맥주도 마찬가지. 수제 맥주 같은 경우, 로컬에서 나오는 에일 맥주라든가, 그 일부러 그래서 가서 먹잖아요. 거기 가서 먹고 싶어서. 맥주는 5,000원인데 한 잔에 왔다 갔다 왕복 비용 10만 원. 왜냐?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그 양조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지금은 술 안 먹은 지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시죠? 얘기해가면서도 입맛 따시는 거. 로컬이라는 단어가 여기 또 맥주를 마지막에 요 로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의미하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배터리에서 저 로컬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단어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작은 한마디였지만 저 로컬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사실 출렁거리고 있어요. 평균 10%에서 20%는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왜? 지금 20% 30%는 같이 올라가야 돼요. 테슬라 따라서. 못 올라가고 거꾸로 빠졌죠? 한국 증시가 안 좋아서 빠졌냐? 아닙니다. 어차피 한국 증시 못 갈 때도 2차 전지는 갔어요. 이 로컬이라는 단어가 뭐를 의미하냐? The cell will be local. will be. 의지가 실려 있잖아요. 그렇죠? 앨런 머스크의 의지가 실려 있어요. 저 배터리 셀 will be local. will be. 외부에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자체 공급하겠다. 어디 베를린 공장에서. 문제는 베를린 공장에 삼성 SDI, LG화학, 독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헝가리, 폴란드. 전부 다 동유럽에 있네요. 같은 유럽군 아니냐?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but 로컬이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래서 캐치를 한 거예요. 누가? 2차 전지만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애널리스트들. 그 분야.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폭넓게 현재 지금 테슬라 주가를 분석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지금 보는 겁니다. 근데 중심은 테슬라도 완벽하게 봐가면서 그걸로 인한 어떤 스텝
과정 속에서 테슬라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뭔지 그걸 함께 보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스마트폰 똑같습니다. 이거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료가 없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분석한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마치 10년 전, 15년 전 여러분들이 애플 스마트폰이 국내에 막 상륙했죠. 삼성은 스마트폰이 없었죠. 이거는 핸드폰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가면서 갤럭시 1 시리즈가 노트가 아니라 갤럭시 1 시리즈가 처음 나왔어요. 네. 뭐 그냥 이어서 하면 돼요. 할 때는. 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에 대한 개념인데다가 테슬라 주가다 보니까 아직 낯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뭐냐? 마치 10년 전, 15년 전, 10년 전도 아니네요. 15년 전, 27년 전. 갤럭시 참 애플 스마트폰이 나왔죠. 세계 최초로. 국내에도 상륙했습니다. 삼성이 다급하니까 삼성도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었죠. 2007, 8년도에. 10년도 전후로 해서. 포인트는 뭡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애플과 삼성을 뭘로 생각했어요? 경쟁자로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 전 세계 시장은 같이 커갔죠. 스마트폰 시장이. 경쟁자여가면서 부품 공급자여가면서 삼성, 애플에 대한 하청업체였으니까 그러면서 스마트폰은 같은 경쟁자였죠. 이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품 소재주들을 우리가 분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플 향이냐, 삼성전자 향이냐. 계속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갔잖아요. 주가들이. 삼성전자도 이때 스마트폰에 대한 실적이 사상 최대, 그 덕분에 삼성전자가 300만 원 간 거잖아요. 지금은 6만 원입니다만. 자, 똑같습니다. 딱 지금 그 단계예요. 자, 테슬라는 뭐를 갖고 있느냐? 텍사스 후토 지역입니다. 여기에 공장이 이제 3개가 생기죠. 베를린 공장까지 생기면 1번 네바다. 네. 그다음에 2번 텍사스. 3번 이번 이제 베를린 공장까지 합치면 베를린 이건 유럽입니다. 배터리에 대한 3개 공장을 갖게 돼요. 야, 테슬라가 완성차 업체 아니었어? 공장 없는 줄 알았더니 배터리 공장이 있네. 자, 그런데 기가 팩토리가 있고 테라 팩토리가 있습니다. 테라 팩토리급은 2,000에이커입니다. 2,000에이커 땅 기준으로 따진다면, 자, 그리고 이제 이 기가 팩토리보는 보통 이제 1,000에이커 정도 돼요. 네바다에 있는 이게 지금 1,000에이커입니다. 사막에 세워진 게. 이거 갖고 그동안 배터리 공급하고 이제 수급하고 패나소닉에서 받아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공급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그거보다 배는 큰 2,000에이커. 얘가 1,000에이커입니다. 얘가 이제 2,000에이커고 텍사스에 있는 게. 자, 그런데 후토 지역, 텍사스 이제 후토 공장인데 이 공장에서도 사실 생산을 하는데 원래는 테라급. 여러분들 그거 있죠? 뭡니까? 저기 컴퓨터. 컴퓨터에 보면 하드 저장 장치라는 게 있어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저장 장치가 그렇죠. 100기가냐, HDD가 100기가냐, 500기가냐, 250기가냐 이런 거 있죠. 자, 근데 500기가에서 넘어가서 1000기가 가면 뭘로 바뀌어요? 1테라라고 바뀌죠. 이동 저장 장치들 쓸 때. 1테라급 정도부터는 1000기가예요. 웬만한 거 다 저장하죠. 요즘 이동 장치도 1테라급이 나옵니다. 도시바 같은 거. 1테라급 얼마냐?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을 하죠. 네. 자, 테라급은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이 100억 있는 거 건물 하나 가꿀 수 있죠. 1000억 있는 거. 즉 1억 달러 자산가.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억과 1000억 차이.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가 팩토리라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해요. 자, 그런데 네바다에 있는 게 잘 나와 있네요. 1000에이커. 공장은 121에이커. 땅은 넓지만 이 정도 쓴다는 거죠. 배터리와 모터와 E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걸 뭐 하고 있어요? 양산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도 텍사스도 원래 테라급인데 테라급 정도를 생산할 줄 알았는데 발표한 거 보니까 겨우 한 2배 정도? 실질적으로 공장은 한 200에이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때문에 이 텍사스 공장이 세워진 겁니다. 사이버 트럭 지금 선 주문 몇 대 받았어요? 50만 대 주문 받았죠. 못난이 사이버 트럭. 화성에서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공개했을 때 저 이런 표현 쓰면 그렇습니다만 밥숟가락 놓고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밥 먹다가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사이버 트럭이 갖고 나왔을 때 포드의 F5 같은 F-15 같은 그런 거를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이버 트럭이 딱 나왔는데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개했을 때 정말 웃겨요. 어디 무슨 화성 영화 무슨 그 있죠, 그 화성 같은 데서 물 때문에 싸우는 지구가 인류가 그럴 때 그 막 못생긴 트럭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고 딱 2대가 나와서 공개하는데 망했다 생각했어요. 망했다. 왜? 저도 2차 전지 관련주를 그때는 하고 있었습니다. 망했다. 이제 드디어 지난 5년간 3년간 장기 투자했던 주식들이 이제 정리해야 되는구나. 사이버 관련주, 참 이 그 테슬라 관련주. 그런데 의외로 시장 반응이 얘네들은 미리 선주문 받잖아요. 그리고 2년 있다가 3년 있다 공급합니다. 20만 대 주문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만 대 주문 받았느냐? 50만 대 주문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안 받아요. 왜? 감당 못해서. 자, 그런데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거는 사이버 트럭 때문에 지금 선주문 받아놓은 50만 대 때문에 그러는데 LEF 배터리, 인산철, 인산염이라고 그러죠. LFP, 리튬, 철 F, 철입니다. 그래서 인산철 관련 2차 전지에도 종류가 있어요. 인산염 관련 철임, 인산염 계열입니다. 이게 자 굉장히 항속거리라니까 좀 이상한데 운행거리, 항속거리는 비행기에서 쓰는 얘기죠. 운행거리가 300마일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가장 낮은 차예요. 평균 차에 쓴다는 거죠. 배터리 수준. 자,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이 니켈 수준이라고 나오는데 니켈 함량을 90% 이상 함량하는 거. 그냥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적지 마세요. 여러분이 적어서 이거 갖고 주식해서 돈 벌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품은 현지 조달하게 되는데 초기 40%에서 나중에 80%까지 어디에서 텍사스 공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텍사스 공장은 누구 때문에 지어졌다? 사이버 트럭 때문에 지어졌다. 그때 나온 프로젝트명이 뭐냐? 테슬라가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테슬라가 한번 망할 뻔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2년 전인가에 테슬라가 쫄딱 망할 뻔했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공중분해될 뻔했어요. 앨런 머스크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때 술 먹고 뭐하고 그래서 어떤 영화 배우하고도 하고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다 공격받고 사기꾼이더라고. 지금은 아니죠. 불과 2년 전, 18개월 전이에요. 왜 그랬느냐? 중국 공장에서 배터리 공급이 돼서 하루에 선주문 받은 모델 X3 하루에 300대가 조립이 돼야 되는데 3대, 10대밖에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소위 뚜껑이 열리죠. 그냥 폐쇄, 그 라인 폐쇄. 그리고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으로 와서 직접 공정 과정 단순화시켜서 조립을 해요. 하루에 몇 대 조립하냐? 5대. 사람들이 그때 다 실망하죠. 야, 끝났구나. 하루에 300대 조립하고 밀렸잖아요. 6개월 밀렸으니까 더 빨리 이제 500대 조립해야 되는데 속도 내서 15대. 끝났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테슬라의 문제가 뭐였냐? 바로 저 배터리 공급에 대한 부분과 조립 공정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어떻게 채권자들이 유증도 해주고 많이 도와줘서 테슬라가 그걸 극복했어요. 앨런 머스크가. 그때 앨런 머스크가 사실 천재잖아요. 스티브 잡스 이후에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아닙니까? 천재란 말이에요. 생각을 합니다. 뭐냐? 배터리를 독립하지 않고서는 나의 미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열받는 거죠. 배터리를 독립할 뿐만 아니라 아예 내가 이 전 세계에 있는 배터리 에너지 시스템, 자동차를 움직이는 에너지 시스템을 아예 내가 이 판을 엎어버리겠다.
라고 마음속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프로젝트를 제시해요. 그 첫 번째 프로젝트명이 뭐냐? 바로 오토 비더 시스템이라는 명칭을 갖다 붙입니다.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잘 잡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운송 시스템에. 자, 잘 들어요. 우리가 에너지 하면 에너지는 전기로 받지. 안 움직이잖아요.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띠리리 쓰지. 전기 선줄을 벗어난다는 생각을 못 하죠.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주유소가 갖고 충전한다든가. 전기 충전. 그러니까 마치 부동산처럼 고정되어 있다는 개념을 한국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바꿔서 에너지를 내가 장악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생각해낸 게 오토 비더 시스템입니다. 이해 안 들어도 그냥 들으세요. 괜찮아요. 천재가 생각해낸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수학 모델 계산해갖고 블랙홀에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없다. 왜? 블랙홀은 빛도 빨아들이잖아. 중력이라는 개념이 없다. 시간의 개념, 중력의 개념이 없으니까 시간의 개념과 개념이 사라지니까 뭐예요? 4차원이라는 개념이 사라지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 누구? 블랙홀. 그걸 수학적 모델로 계산한 게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이죠. 그 수학 계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저도 오토비더 시스템이 뭔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뭘 얘기하냐? 오토비더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테슬라가 친절하게 앨런 머스크가 설명해 줬어. 그걸 최대한 여러분한테 쉽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아, 에너지를 장악하려는 어떤 운송 플랫폼을 장악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오토비더 시스템을 그래서 뭐냐면 배터리 자산을, 즉 배터리를 사업화해 주는 것이 오토비더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때 뭐가 있냐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1분기인가 2분기 실적 발표해 가면서 우리나라처럼 그냥 공시로 띵 내보내지 않아요. 이벤트입니다. 막 박수 받고 나와서 해가면서 웰컴, 레디 앤 젠틀맨 해가면서 막 거기서 같이 이제 사람들하고 질문을 받아요. 한국 사람들 질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안 받을까요? 미천이 드러나. 질문 받는 순간 미천이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이재용 부회장님한테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대해서 그 들어가는 칩에 대해서 누가 질문해봐요. 앞으로 실적이 이런데 이렇게 돼갖고 어떤 그때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김상무 이리 와봤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자 친절히 설명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재무 담당 상무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공장 설명. 김상무 이리 와봤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5G 최고의 권위를 가신 애들은 직접 답변합니다. 팀 쿡, 애플의 사장 팀 쿡, 스티브 잡스 그 전에 다 직접 설명하죠. 그게 안 되면 경영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경영 리스크? 아, 쟤 모르는구나. 껍데기네 저거. 이런 생각을 해요. 모르는 비즈니스를 회사 사장이 하고 있네. 야,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이게 뭐 누가 물어봤는데 승무원보다 몰라. 운전하는 거에, 비행기 조종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러면 여기 와인 한 잔 주소, 라면 하나 주소, 비빔밥 하나 주소 먹고 12시간 동안 손자 같은 자식들,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갈 수 있겠어요? 불안하죠. 외국 애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CEO가 나와서 직접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요. 누구한테? 그 분야 세계 최고의 기자, 애널리스트, 투자자들한테. 전 세계 공개됩니다. 자, 그때 오토비드 시스템에 대해서 투자자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누가? 앨런 머스크. 뭐라고 말하느냐? 에너지 부분이, 자, 잘 듣습니다. 에너지 부분이 앞으로 테슬라의 뭐다? 자동차만큼
커질 것이다. 누구를 인해서? 오토비더 시스템을 통해서. 즉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수직 계열화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이런 얘기예요.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쇠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독립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제철을 만들었죠. 야, 미국 놈들한테 갖다 써. 일본 놈들 미쓰비시한테 부품 갖다 써. 아, 열받아. 뭐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엔진 갖다가 뭐 한다고지. 뭐 이거 미션 갖다가 한 단 붙이려고 하면 가격 올린다고 그러지. 300만 대 주문 받았으면 20만 대 주문 겨우 해주지. 여러분 같으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돈인데. 열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현대 모비스 설립하잖아요. 누가? 현대자동차가. 쇠 만드는 현대제철, 그 아래 부품 만드는 현대모비스, 그걸 갖고 조립하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이걸 뭐라고 하니까 수직 계열화라고 그러죠. 자, 앨런 머스크 당연히 생각합니다. 자동차, 전기차 팔리는데 파나소닉이 자꾸 말 안 들어요. 지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 삼성 SDI한테 손 벌렸는데 2년 전에 삼성 SDI가 머스크 거절했죠. 공장 같이 세우자 텍사스에. 삼성 SDI가 고민했더니 싫어. 그랬어요. 네, 10조 원짜리인데 야, 니네가 5조 원 정도 돈 되면 어때?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지분 50% 주고 너희들한테 이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같이 우리 전 세계를 해서 전기 자동차로 같이 가자. 이정우 부회장 만나러 왔잖아요, 그때. 고민해 볼게요. 네, 이틀 뒤에 삼성 SDI 저거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 준비했죠, 그때. 자, 삼성 SDI 저거 둘, 셋, 8만 원이다 지금. 8만 원, 9만 원. 저거 산다. 준비 다 스탠바이 시켜놨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틀 뒤에 삼성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삼성 SDI는 미래가 불확실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2차 전기차 사업이 불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진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50대 50으로 제안했어요. 5조 원. 겨우 5조 원. 야, 5조 원이 겨우 5조 원이라고 생각하죠? 크지만 그때 했으면 텍사스 공장 테라급으로 기가급으로 못 진 이유가 그거예요. 왜? 돈이 부족해서 테슬라. 테라급으로 짓고 싶었는데 땅만 테라급이지 공장은 기가급 곱하기 2. 약 200만 에이커 정도. 200 에이커 정도 수준. 만약에 그때 삼성 SDI에서 투자했으면 어쩌면 삼성 SDI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어요. 배터리뿐만 아니라. 삼성 SDI 100만 원 가겠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경영자의 판단이에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래서 22일 배터리 대회를 앞두고 앨런 머스크가 바로 오토비드 시스템으로 앞으로 테슬라는 배터리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잘 듣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네.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 자동차가 1억 원이면 약 4천만 원에 해당되는 이 배터리잖아요. 거기에서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 그리고 분리막 이걸 채우는 전에 이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9월 20일 날 배터리 데이라고 자기가 뭐냐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왜 만세일까요? 그게 없었잖아요. 그동안 주권이.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배터리를 내 맘대로 못하는 거야. 50만 대 선주문 받아놨는데 안 돼. 테슬라 X $1,000씩 받고 30만 대 선주문 받아놨는데 2년이면 다 공급할 줄 알았는데 조립이 안 늦어서 안 돼. 회사가 망하고 쫓겨날 뻔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터리를 내가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칼 가는 거죠. 삼성 SDI 새끼들 말이야. 내가 텍사스에서 2,000 에이커 땅 사놨는데
아, 야, 그걸 투자를 안 해? 칼 갈아요. 왜?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잖아, 공장이. 테라급이 기가급 2배 정도로. 아,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지? 그래, 이렇게 하자. 베를린 공장에 완공이 되면 드디어 대한독립 만세. 배터리 데이. 독립기념일인 거예요. 누구한테? 테슬라한테. 누구로부터? 배터리 공급자인 패나소닉, LG와 삼성 SDI 로부터.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 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걸 앞두고 얼마 전에 가만히 보니까 저같이 이제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한 장이에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겨냥한 건 아닙니다. 전 세계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배터리 데이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당연히 한국 얘기 나오죠. 왜 나와요? 한국이 1위잖아요. LG화학, LG케미컬,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코퍼레이션 리미티드 에 대해서 나오죠. 세계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좋은 얘기 썼을까요? 대한독립 만세. 테슬라 배터리데이 만세잖아요. 일본 놈들이 대한독립 만세할 때 좋아했겠냐고요. 러시아 놈들이, 중국 놈들이 좋아했겠냐고요. 주권을 회복한 사람만 좋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거죠. 뭐냐? 테슬라의 트럭, 세미 트럭의 배터리는 LFP. 아까 얘기했죠? 니켈, 철로 마련된 그 인산염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산염 배터리예요. 2차 전지. 배터리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니켈 3원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배터리 대회에서 발표할 그 배터리가 뭐냐? 어떤 류냐? 베를린 공장에서 9월 22일 날 선언할 이 배터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전 세계가 앞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자동차의 핵심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자동차의 40%의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 원가에서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판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 판도가 바뀔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배터리를 갖다가 썼던 수요자 입장에서 배터리를 공급해줬던 미쓰비시, 파나소닉, 그 다음에 중국, LG화학, 삼성 SDI 이런 회사와 얘는 공급자이죠. 2차 전지 공급자. 얘는 수요자에서 이제 바뀝니다. 이게. 대한독립 만세잖아요. 뭘로 바뀌어요? 나도 배터리 공급자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테슬라가. 테슬라가 배터리 수요자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공급자예요. 그리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걸 바로 모건 스탠리 보고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추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추정하냐? 테슬라가 했던 이야기들, 앨런 머스크가 했던 이야기들, 베를린 경제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자, 추정을 하는데 그때 중요한 어떤 그거가 하나 있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추정을 하게 되는데 테슬라는 오토비더 시스템까지 했네요. 제가 뭐냐면 베를린 공장에는 누가 손잡고 들어가냐면 중국의 CAT LG화학하고 이 회사하고 전 세계 1위, 2위를 다툽니다. LG화학이 2차 전지의 28%. 그리고 여기가 27%. 2차 전지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체가 아니에요. 2차 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분들. 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CALT 중국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리튬 이온 인산염 계열이에요. 2차 전지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류가 이제 알아야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2차 전지 종류에는 방금 CALT는 무슨 류냐면 그러니까 베를린 공장에서 앞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테슬라 외하고 손잡고 설립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LEP 리튬 인산 죄송합니다. LFP 리튬 인삼철 계열이에요. 자,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은 무슨 류냐면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니켈, 코발트, 망간 플러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자,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가 중국 그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하는 계열이 두 가지인데 바로 LFP 계열과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3원계라고 말합니다. 왜? 2차 전지를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1세대 2차 전지가 누구냐? LFP 인산염 계열. 그다음에 2세대 계열이 누구냐?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 3세대가 누구냐? 예.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LG화학은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얘들도 다 합니다. 문제는 LG화학을 알루미늄 계열을 100만 원에 만들면 쟤네들은 150만 원에 만들어야 돼. 삼성 SDI는 130만 원에 만들어. LG화학이 경쟁이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기술력이. 자, 이게 2차 전지의 세대별 흐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무슨 뉴스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니켈, 코발트, 망간을 SK이노베이션이 포드 자동차한테 대량 수출하죠. 거기에서 하이 니켈, 니켈 순도가 몇 퍼센트? 90%. 하이 니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거기에 보면 포드한테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폭등 나왔잖아요. 자, 하이 니켈은 몇 퍼센트냐? 90%까지 씁니다. 니켈 함유량이 많을수록 배터리가 지금은 300마일밖에 못 가는데 600마일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니켈, 코발트, 망간을 3원계라고 합니다. 대중적인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코발트가 문제예요. 평균 5%에서 10% 들어갑니다. 야, 코발트 그까짓 그 히토리라고 하는데 막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테슬라가 어쩌지 못한 부분이 바로 저겁니다. 이 코발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신한 염전 같은 데 보면 막 소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리고 막 그냥 있잖아요. 거적대기로 덮어놓고 창고에. 저게 뭐예요, 그러면? 간수 뺀다고 그러죠, 간수. 소금 독 빼는 거예요, 소금 독. 쓴맛 나는 거. 몇 년 뺍니까? 2년, 3년. 오래 될수록 좋은 거죠, 간수가 많이 빠지니까. 코발트가 꼭 그런 겁니다. 공장에서 생산해내요. 그럼 마치 염전 같아요, 코발트 공장 가보면. 네. 염전처럼 하늘색, 휘푸른 색이 나요.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가. 하늘도 파랗고 코발트도 파래. 못 사는 나라니까 하늘 맑습니다. 그럼 거기다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거로 소금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뭐가? 코발트 원재료가. 뭐 하는 거냐? 산화시키는 거예요. 몇 년간? 2년에서 3년간. 코발트 공장이라네. 코발트 광산을 캤어. 세계적인 캐. 야, 가격이 떨어지냐? 안 떨어져요. 왜? 산화 과정이 3, 4년 필요해. 그리고 나서 또 이걸 처리하는데 또 6개월에서 10개월 필요해. 그리고 나서 겨우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몇 년 걸리냐고? 광산에서부터 8년 걸립니다. 요즘은 좀 줄여서 한 6년 걸리는 것 같아요. 코발트 광산 얘기는 처음 들어보죠. 2차 전지 하시는 분들 처음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코발트 가격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코발트가 없어야 돼. 그러면 2차 전지를 막 찍어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배터리 대회에 그래서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볼까요? 네. 테슬라 배터리 대회에 사람들은 그 추측을 해요. 네, 잠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대회에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뭐를? 앨런 머스크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베를린 경제부 장관이 이야기한 완전한
독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배터리 데이, 독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로드러너 프로젝트가 완성됐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처럼 배터리 데이를 선언한다. 그러면 로드러너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 아까 보셨지만 패나소닉이나 LG화학이 테슬라한테 갑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 코발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발트가 안 들어간 2차 전지는 겨울에 시동 갖고 여러분들 멀리 못 가요. 출근하다가 말이 300마일이지 가다가 겨울에 배터리가 20%도 빨리 닳아버리거든요. 즉 LFP 인산염 계열은 안 돼요. 코발트가 들어가야 돼. 즉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이든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계열이든지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LG화학하고 일본 애들은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야. 중국한테 가려면 가. 그래봤자 그거 뭐 누가 갖다 쓰겠니? 그거 갖다가. 이런 갑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저 코발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8년이라는 기간. 자, 그래서 테슬라가 천재잖아요. 로드러너 프로젝트라는 걸 계획합니다. 첫째, 배터리 데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려면 나한테 이게 있어야 된다. 뭐냐? 배터리를 내가 독립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공급자가 되겠다. 그러려면 코발트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저 코발트 없이 만들면 되잖아. 그렇죠? 정확하게 핵심이잖아요. 코발트 없이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계열처럼 3세대, 4세대 2차 전지를 만들면 3원계 배터리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말이 쉽지. 팥 없이 팥 없는 찐빵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감자칩 기름에 안 튀기고 만들면 좋지. 에어프라이기 써봐도 그 맛이 나느냐 이 얘기야. 안 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기름에 담갔다 빼야 됩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고춧가루 없이 건강에 해롭다고 고춧가루 없이 고추장 없이 김치를 담그겠다는 발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가 누굽니까? 천재예요. 천재가 몇 년 연구하면 시대를 바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혹시 완성한 거 아닌가? 코발트 없이 3원계 배터리처럼 500마일, 600마일 가는 거. 로드러너 프로젝트라고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기존의 배터리보다 원통형 배터리죠? 네. 이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 자동차에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각형으로 만듭니다. 부피는 몇 배로 줄어드느냐? 4배로 줄어듭니다. 정확하게 3.6배인데 4배.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가 자동차 10만 대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가 100대가 필요했다. LNG선 설 수 있는 거기다 배터리를 가서 옮겨야 되잖아요. 전 세계로. 100대가 필요했으면 앞으로 몇 대만 필요한 거예요? 25척. 공장 그러면 부피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인건비, 공정이 단순화됐다는 거거든요. 인건비가 줄어들어요. LG화학이 100만 원짜리라면 셀이 테슬라는 70만 원이면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피가 줄어들었고 공정 과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정과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 들어가는 원재료가 4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저격이 떨어지겠지. 에너지 출력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출력은 30%가 늘어납니다. 그게 로드러너 프로젝트예요. 자, 완전히 새로운 완전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이유가 저겁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충족하는 배터리를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 아닌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
망할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코발트가 필요 없어요. 코발트가 필요 없다는 건 아까 다 얘기했죠. 8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테슬라를 옥죄할 수 있었잖아요. 파나소닉, LG화학, 삼성 SDI가 의리지만 갑을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시간은 어떻게 못 되잖아. 천재도. 코발트가 필요 없어. 근데 3원계 배터리처럼 쓸 수 있어.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공정 과정이 16배 빨라집니다. 부피는 4분의 1 줄어들었지만 속도가 빨라져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기술이 그러면 전 세계에 딱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전 세계 배터리는 습식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건식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분리막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 그리고 그것을 담아서 두 개가 분리시키는 거, 전해액을. 마이너스 음극이 이쪽으로 가죠. 배터리가 소비될 때. 이쪽으로 다 가면 방전된 거죠. 이쪽으로 오면 충전시키는 거고. 습식 방식이에요. 건식 방식으로 바꾸는 순간 공정 과정이 단순화되죠. 에너지 밀도는 높아지고. 건식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건식 방식, 맥스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140달러에 이르는 1kW당 셀의 가격이 몇 가격으로 떨어질 수 있냐? 80달러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혁명이죠. 그 혁명의 길 앞에 9월 22일 배터리 데이 앞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서 있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1시간입니다. 1시간이 지났네요. 나머지 이야기는 일요일 오늘 밤 23시부터 못다한 이야기들 종목별 밸류체인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